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한 무기에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K방산 열풍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을 정도인데요. 그 열풍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작년에도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히 K방산의 큰 손으로 떠올랐는데요. 네, 이 같은 빛나는 수출 성과인 우리 정부도 큰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간 수출 성과와 전략 등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임훈민 주 폴란드 대사를 연합뉴스 경제TV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폴란드에서 대한민국 대사를 역할을 하고 있는 임훈민 대사입니다. 네, 이 폴란드 K방산 수출 관련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 이 미국이나 독일제를 제치고 우리 무기를 선택했다고 하던데요. 이 K방산의 인기 비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폴란드에 이렇게 많은 대량의 우리 무기를 수출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무기 체계가 우수하고 성능이 뛰어나고 또 신속하게 납기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방산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포함해서 우리 기업들은 방산 수출이 본격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의 이러한 장점들을 이제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는데요. 마침 이제 작년 2월 24일 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하고 나서 접경국이었던 폴란드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큰 어떤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자국의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가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결과 자국 전력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여론이 강한 가운데서 공백이 생긴 국방력을 메꾸기 위해서 우수한 무기 체계를 신속히 들어와야 될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된 거였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때도 이미 미국이나 폴란드와 사전에 많은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무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우리 무기가 가지고 있는 가격 대비하는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과 더불어서 가장 시급하게 무기를 수입해야 되는 폴란드로서는 가장 빨리 납기를 해줄 수 있는, 납품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방산 기업들과 협력을 희망해 왔습니다. 그런 교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정부도 사실 다른 나라의 방산 협력의 예를 보면 수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유례 없이 신속하게 우리 내부적으로도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굉장히 많은 우리 방사청, 국방부,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과 그다음에 폴란드의 국방부, 폴란드 방산기업 간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출장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었고요. 그런 어떤 굉장히 급박하고도 굉장히 신속한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대규모 수출 계약이 성사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유럽 연합이나 나토 등으로도 무기 수출 시장을 확대할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정부 측에서 마련해 놓은 방산 수출 지원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주 폴란드 대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전체적인 어떤 방산 수출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폴란드의 케이스를 비추어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은 일단 1차 계약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계약은 우리가 생산한 무기를 폴란드 측에 이제 인도하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방사물자 수출에 해당되는 그러한 계약입니다만 지금 그 1차 계약분 이후에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2차 계약분에 대한 내용의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인데 그 협의에는 현지 생산, 그 다음에 공동 생산 이러한 계획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서 현지화를 통해 가지고 양국이 공동 생산을 하게 되면 결국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을 비롯한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서로의 어떤 윈윈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는 건데요. 그러한 그 생각을 지금 현재 한국과 폴란드 양국 정부가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 생산, 그다음에 현지화 생산에 대한 그 협의가 굉장히 아주 긴밀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폴란드와 방산 외에도 원전이나 인프라 등 다른 어떤 분야에서 또 어떤 협력들이 가능할지 궁금한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 간에 방산, 원자력, 그다음에 인프라 이 세 가지 부분에서의 협력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근데 이러한 그 협력들이 이제 추가적인 협력들을 더 파생시키고 나올 수 있는 전 기반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뭐 지금 말씀하신 분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이버 안보 분야 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제 2019년도에 그 한국과 폴란드 양국 외교부 간에 그 사이버 정책 협의회라는 것이 이제 프레임워크가 이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부터 이제 이러한 그 협의를 조금 더 활성화 시켜 나가자라는 그런 요청이 벌써 폴란드 측으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기후 변화 대응 관련해서 폴란드의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전체 에너지의 70%를 석탄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전체의 탄소 중립 정책 이런 거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하는 그런 그 재생에너지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굉장히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지금 우리하고의 협력 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원전 협력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0월달에 그 양국 정부 간의 그 LOI 의향서가 서명되고 그다음에 직접 그 공사를 담당할 기업들 간에도 지금 그 MOU가 체결되었는데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현재는 그 한수원 그다음에 그 폴란드의 국영기업, 그다음에 폴란드의 그 원전 사업을 담당할 그 제팍이라는 민간 회사 이 3자 간의 그 원전 건설을 향한 그 다음 단계 협력 논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협력이 활발해지다 보니 이제 양국 간의 고위급 교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작년 내내 그 양자 고위급 회담 계기에 폴란드가 그 우리 측에 협력을 희망해온 분야들을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뭐 수소, 그다음에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그 CCUS라고 하죠. 그다음에 디지털, 5G, 그다음에 항만, 스마트 시티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이 수소 분야에 그 폴란드의 그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커서 저도 여러 번 그 요청을 받아서 우리 수소 정책 이런 걸 소개하는 세션을 갖기도 했었고요. 수소 버스 도입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들의 그 협력이 계속 확대되어 나갈 거로 기대를 하는데 제가 보다 조금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폴란드는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굉장히 부침을 거듭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경제 성장, 뭐 민주화 이렇게 이루어낸 그런 역사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만 폴란드도 그 주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심지어는 123년 동안 지도상에서 아예 나라가 지워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점점 그 튼튼한 나라를 향해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중이어서 이게 우리의 경제 발전 경험이나 그다음에 우리하고의 어떤 경제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분야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이 전략적인 협력들, 방산, 원자력, 인프라 이런 게 잘 진행이 되면 무궁무진한 어떤 협력이 기대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폴란드와 수교를 맺은 게 198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4년이 된 건데 이제 그 사이에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벌써 300곳을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자리 잡기까지 정부에서 좀 어떤 지원이 있었고 또 앞으로 대사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유럽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 보통 서유럽에 있는 경우에는 세일즈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베이스인 경우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이 중유럽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그 생산 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제조업
공장들을 이제 직접 지어서 투자 진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폴란드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300개가 좀 이제 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속하게 진전되는 이제 방산, 원전, 인프라 이 3대 전략 분야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조금 지금 좀 이른 감이 있긴 합니다만 향후 이제 본격화될 거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여기에서 이제 폴란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이제 더욱 더 많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 진출을 고려하고 계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지 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어떤 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어도 물색하는 뭐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궁금하신 경우들이 많을 텐데 이 경우에는 이제 코트라 그러니까 바르샤바 이 무역관이 굉장히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문의를 하시면은 뭐 어떤 정보든지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사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경제 환경, 폴란드의 경제 환경, 그다음에 비즈니스 환경이 이제 급변해 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이제 진출해 있는 기업들하고 이제 계속 공유를 하고 이들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러한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계속 기업 활동 지원 협의회라는 그런 틀을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사관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 내지는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주재국, 그러니까 폴란드 정부의 고위층에 대한 상시적인 액세스가 이제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접촉면이 좀 넓은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강점들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에게 주재국 정부의 주요한 요로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겪게 되는 애로 사항들이 또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애로 사항 해결을 요청을 하고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선순환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의 투자와 그다음에 한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폴란드 정부도 이제 우리 측에서 요청하는 사항들, 그다음에 우리 측의 애로사항 요구, 애로사항 해결 요구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해결에 좀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 듯해서 요즘 어떤 공관장으로서 활동에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해외 5대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 폴란드 신공항 건설 사업이 꼽히는데요. 해당 사업에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얼마나 기대해봐도 좋겠습니까? 이 폴란드 신공항 사업은 지금 현재 폴란드의 관문 공항이 바르샤바에 있는 쇼팽 공항인데요. 이제 그 공항을 대체하는 최대 한 4,500만 명의 내방객을 이제 상정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굉장히 대규모 허브 공항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이 공항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항과 연결되는 도로,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인근의 신도시 건설까지 이렇게 다 통합적으로 되고 있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여서 이 규모도 지금 굉장히 크고 우리로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참여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재작년이군요. 2021년 12월 달에 이제 양국 정부, 우리 이제 국토부죠. 하고 그다음에 이 폴란드의 인프라부, 그다음에 양국의 공항공사, 그러니까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이 신공항 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간의 이 사자 간의 신공항 개발 협력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갖고 이제 양호계약서를 체결하고 양해계약서 이후에 이제 막종 고위급 회담에서도 지속적으로 한국의 적극적인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폴란드 측으로부터 이제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프라 사업 분야에서도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이게 잘 이루어지면 이제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이 이제 중동부 유럽 전체를 커버하는 허브 공항이다 보니까 이 중동부 유럽에서의 인프라 진출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 이제 K 방산을 넘어서 K 인프라 수출의 어떤 마중물이 되는 네, 계기가 되겠네요. 하여튼 그 마지막까지 이게 좀 잘 그 이 프로젝트에 좀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한국과 폴란드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회담에서 경제 협력 관련해서도 어떤 좀 이야기가 오갔을지 알 수 있을까요? 뭐 역시 가장 중점적으로 협의된 분야는 이 방산, 그다음에 원전, 인프라 요 3대 그러니까 전략적인 협력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조망하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그 좋은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양국이 잘 협력해 나가자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셨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국 간의 교육 및 투자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좀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교육량 증가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육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 그런 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외교장관 두 분이 만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뭐 현재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한 평가, 전망 이런 논의도 있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조속히 어떻게 거기에 이제 평화를 좀 뭐 회복하고, 그다음에 재건을 어떻게 지원할까, 그 과정에서 어떤 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논의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박 장관님께서는 이제 당연히 지금 한반도 정세가 워낙 위급하고 지금 위중하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한반도 평화 유지 방안 데 있어서 이제 폴란드 측에 그 협력을 요청하시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도 외교 정책의 하나로 얘기되고 있는 이 우리 글로벌 중추국가 그 GPS 그로서의 어떤 우리의 역할 확대 의지 또 아마 이제 많이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태 전략 하에서 어떻게 이제 폴란드와 한국이 그 더 추가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논의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네.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오히려 이렇게 한국과 폴란드 간의 협력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분들 앞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과 폴란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임훈민 주 폴란드 대사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